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폭망했습니다. 이때 당대표로서 홍준표 후보가 선거를 이끌었죠. 그러면 이 당시에 홍준표 후보를 살펴보면서 과연 21대 대통령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시장선거에서 한석, 도지사 선거에서 한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자, 6월 11일 날 썼습니다. 홍 대표가 애를 많이 썼는데 선거 결과가 안 좋게 나오겠어요. 한 개를 가져갈 것 정도로 많이 안 좋네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답은 있을까? 답은 있을까? 라는 말은 뭘까요? 답은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아무도 신경을 안 쓰죠.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듯이 앞으로 참 난감하겠네요. 그나마 홍이 운이 있었는데 라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아무도 안 묻어요. 이렇게 답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묻습니다. 13일날 선거인데요. 11일날 정도에 답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번 볼게요. 자, 6.13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북한 핵인데요. 이때 남북대화, 그래가지고 평화, 남북 통일, 이거에 대해서 기대에 국민들이 들떴죠. 이런 거 보면 홍준표 후보는 통찰력이 있는 분이에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걸 보면. 근데 뭐가 부족한가요? 그를 설득하는 것을 잘 못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이번 선거는 북한 핵인데 정말 제대로 포인트를 짚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이해시키지 못했다. 공감 능력이 있었다면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래지 않아 북한이 핵 포기 안 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인데 라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가. 국민이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모든 상황에서 올바르게 판단한다라고 보진 않아요.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주어지면 국민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요. 홍준표 후보와 관계를 갖게 된 거라고 해주면 그 전서부터입니다. 초창기 동대문에서 보궐선거로 나왔을 때 그때부터긴 한데요. 그래서 동대문에서 있으니까 동대문에 있는 후보를 좀 도와줬죠. 당선되는 쪽으로.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무실에서 가까이서 보게 된 거는 이때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때 2017년 5월 9일 날 있었는데요. 선거일이. 한 달 전, 한 4월이죠. 딱 한 달은 아니고, 한 달, 20 며칠, 이 정도 될까요? 한 20 며칠 정도로 이제 생각되어지는데, 이때 사무실 가서 좀 구경하고 옆에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있었던 건데, 이때도 보면, 자, 홍 대표 실패 이유라고 해서 제가 이때 카톡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카톡이 없어서 13일 날 쓴 거 이걸 그대로 그냥 갖고 와서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홍 대표 실패 이유에서 대선 때 선거 한 달 전쯤 여의도에 가봤다. 이때 여론조사에서 5% 정도였다. 캠프 빌딩에 들어서면서 잘하면 30%까지 나올 수 있겠다고 말했다. 특별히 할 일 없이 조언하는 게 일이라면 일이었다.
그러면서 관찰할 수 있었다. 10%대에 접근했을 때 얘기했다. 20% 넘기면 잘하면 당선 가능성이 생긴다고. 그럼 두 가지. 첫 번째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거. 두 번째는 노동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말을 함부로 한다는 판단은 국민이라는 것이죠. 왜? 선거의 주체는 국민이고요. 대한민국의 뿌리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함부로 한다라고 느끼는 것은 홍 대표의 말에 공감을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당시에 노동자 얘기했는데 노동자 어떤 노동자죠? 강성 노조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강성 노조를 이제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노동자 탄압이라고 보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강성 노조는 없애도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요. 강성 노조가 없어져야 됩니다. 강성 노조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홍 대표가 제대로 포인트를 짚고 있는 거죠. 말을 함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 이것이지만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포인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통령 선거 무엇을 준비하였는가? 자, 19대 대통령 선거는 2017년 5월 9일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는 6월 18년도 6월 13일에 있었어요. 근 한 달간의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당 대표로서 당 내부를 개혁을 했었어야 돼요. 그냥 본인의 정책이라든가 본인의 뭐 대통령 준비를 하면서 뭐 비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준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폭망한 가장 큰 원인은요.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 이 당에 대한 믿음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각 지방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잘못된, 능력 없는, 그리고 썩은 이런 당협위원장들을 싹 다 갈아엎었으면 가능은 이때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이후 선거에서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못했죠. 왜 못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선거가 폭망함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변화에 대한 어떤 기대로 젊은 당대표가 당선됐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젊은 당대표가 당선이 됐어요. 왜? 젊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변화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당대표를 뽑아줬어요. 근데 이분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좀 당을 확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이라도. 이 당시 이런 걸 못했어요. 자기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그것만 준비한다고 될까 싶어요. 왜? 당의 뿌리인 당원 그리고 당협위원장을 조금 관리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서 가장 기본이 뭔가요? 당협위원장이죠. 당협위원장이 잘못하면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떠나가거든요. 당원들이 떠나고요. 당원들이 욕을 하는데 어떻게 당이 존재할 수 있나요? 그래서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요.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갖죠. 그리고 이 당시 미래한국당이 84석을 갖고요. 이렇게 폭망을 했다고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원인은 다른 게 없어요. 항상 뿌리부터 바꿔야 돼요. 뿌리가 위에 가지가 죽으면 쳐내면 돼요. 근데 뿌리가 죽으면요. 그 나무 자체가 죽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서 썩은 뿌리는요,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가 삽니다.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의 뿌리는 국민입니다. 표는 국민이 주는 거예요. 국민이 100% 모두 올바른 결정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가끔은 독단적인 판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독단적인 판단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되고요. 국민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본인의 100% 옳을 수는 없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본인의 아집과 고집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홍 후보는 능력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운도 있는 분이에요. 그 운을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국민과 나눈다고 하면 홍 후보는 당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